네, 안녕하세요. 2024년도 임용 물리 합격 수기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비사범대 물리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졸업한 다음에 올인해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이제 성적이랑 과목별 공부 방법, 이제 모의고사 잘 활용하는 법, 그리고 이제 FAQ 자주 나올 법한 질문을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1차 점수가 이제 84.33점이 나왔어요. 상당히 이제 이번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으면 이제 고득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면 전공 점수가 이제 80점 만점에 69점을 받았습니다. 교육학은 이제 20점 만점에 15.33으로 그냥 뭐 평타 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확실히 전공에서 성적을 잘 받아두는 게 고득점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 여기 실험을 좀 못 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긴 했는데, 그냥 2차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균에서 살짝 아래 받아서 결국 전체 석차 32등 중에서 8등으로 합격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학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전 교육학은 이제 형광은 인강 들었어요. 이제 인강을 먼저 이제 2배속으로 들어요. 최대한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강 진도 나간 범위까지 정독하고, 이제 3월에서 6월은 이제 인강을 안 들었어요. 이제 인강 없이 교재만 이제 정독을 했습니다. 7월부터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 이런 게 있거든요. 영역별 모의고사 2편, 이제 9월부터 종합 모의고사 매주 3편씩 풀고, 이제 그 중에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는 개념 암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계획을 세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인강 올라오는 날짜가 그날 계획이었어요. 그날 올라온 거는 그날 소화하자. 이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과학교육론 같은 경우는 1에서 2월까지는 매주 금요일마다 기본서를 읽고 예제를 풀어봤어요. 기본서를 이제 인강 끝나자마자 이제 배운 배목까지 정독했어요. 그리고 3월부터는 똑같이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기출문제를 풀었는데요. 이제 물리만 푸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물리부터 풀긴 하는데 다른 과목, 이제 화학이나 생물 이런 것까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교육론이 물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화학이나 생물, 지구과학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본 이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이 이 물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교육론은 여기서는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기출문제만 충분히 소화해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교육론을 24점 만점에 23점을 받았어요. 물론 이게 이런 발표 점수에는 전공 내용학이랑 과학교육론 점수를 따로 주진 않지만, 이제 정승현 선생님이 가다반을 올려주십니다. 그거랑 맞춰봤을 때 과학교육론 점수가 이제 1점밖에 감점되지 않았습니다. 전공 내용학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저는 정승현 선생님의 1년 패키지를 쭉 들었어요. 1월부터 이제 8월까지는 집에서 이제 인강으로 듣다가 9월 모의고사 시즌 돼서는 이제 직강을 쭉 다녔습니다. 먼저 똑같이 인강을 2배속으로 듣고 끝나면 바로 이제 내용을 복습해요. 이 문제풀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날 문제풀이를 이제 완료를 하도록 합니다. 승현쌤이 이 강의 시간이 보통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넉넉히 잡으면 4시간이고 빨리 끝나면 한 3시간 반쯤 하거든요. 그거를 2배속으로 들으면 약 2시간 이내죠. 그렇게 듣고 내용 복습을 충분히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문제도 보면 이제 일반 물리학 교재를 보면 한 챕터당 20문제 정도 있고, 심화 전공 고전역학, 전자기학 이런 거는 챕터당 보통 한 10문제쯤 있어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적당한 양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하루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소화할 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과목 진도 나갈 때 이전 과목 문제를 다시 풀어봤어요.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전역학 진도를 3월에 나가거든요. 근데 일반 물리학 진도를 보통 이제 1월에서 2월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고전역학 진도 나갈 때 정말 이제 딱 하루에 5문제만 고전역 그 일반 물리학 5문제만 하루에 풀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자기학 진도 나갈 때는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고전역학까지 문제를 다시 풀기 이거를 이제 매일 조금씩 했거든요. 실제로도 와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복습해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챕터당 보면 문제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충분히 나눠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양이고요. 이 정세현 쌤이 그렇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를 주시진 않으니 예, 충분히 노력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본 모의고사가 총 11회예요. 6월에 실력 체크 모의고사가 한 번 있고요. 이제 9월에 실전 모의고사 6회, 10에서 11월 통합 모의고사 4회 총 11번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제 이 11번이 모두 과학교육론이랑 전공 내용학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모의고사 이게 지금 미리 말하지만 모의고사 석차는 진짜 크게 의미 없어요. 모의고사 석차 물론 석차 높으면 기분 좋죠. 근데 모의고사는 그 석차를 보라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법 이제 5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막상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석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석차 한 34등까지 떨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도 너무 그거에 석차에 상처받지 마시고 이 잘하는 것, 부족한 것, 시간 관리, 5개념 정리 이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는 막 전공 공부를 막 엄청 막 드립다 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 전까지 끝내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때부터는 아 내가 이것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거는 다시 알아야 되겠구나 이럴 법한 거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빈틈을 메꿔나가는 과정이 돼야 돼요. 9월쯤 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전공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전공 A 같은 경우는 2점짜리 전공 내용학 1번에서 4번 물리가 2점짜리가 4개가 나오고 5번에서 7번은 4점짜리 배점의 과학교육론이에요. 그리고 8번에서 12번까지 5문제가 4점짜리 또 전공 내용학 문제가 나옵니다. 전공 B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번까지 2점짜리 전공 내용학 문제가 나오고 이번에는 3번에서 5번이 3개가 4점짜리 과학교육론이에요. 그래서 6에서 11번 6개의 4점 배점의 전공 내용학 문제가 나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8번에서 12번 이 5개의 전공 내용학 문제와 6번에서 11번의 이 6개의 전공 내용학 문제를 빨리 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 시간 관리 목표를 전공 A는 7번까지는 30분 이내, B는 5번까지는 23분 이내에 풀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한 이 뒤에 전공 내용학에 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 전략이 중요한데요. 이 정세현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이 오프닝이 생각나지 않는 문제. 이거는 과감히 넘기셔야 해요. 마지막에 풀기.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끔 이거 작년 기출이에요. 이번 2024학년도 기출인데 2점짜리 문제라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수능 막 수학에 무슨 2점짜리 배점 무슨 간단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2점 배점이 정말 진짜 2점을 깔라고 내는 문제일 수 있어요. 2점 문제도 충분히 계산이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2점 문제로 절대 이제 막 붙잡고 왜 내가 이거를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이거 제가 나중에 알았을 때는 저도 이게 그냥 간단한 일반 물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떠올라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냥 제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풀었거든요. 제가 쓴 풀이가 대충 이렇게 풀었는데 완전 이거 심한 운동방 정식으로 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솔직히 이거 보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잖아요. 이게 안 떠올라서
아예 이렇게 운동방정식 세워놓고 변수 치환해서 적분하고 이거를 다 했어요. 이렇게 충분히 좋은 풀이가 처음부터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거를 금방 넘기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았을 때 풀어서 2점 배점을 그래도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짜 이것도 중요해요. 정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것도 문자, 첨자, 부호, 물리량 이거 확인해야 돼요. 꼭 확인해야 돼요. 이 임용 시험이 진짜 0.01점 차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해서 갈리거든요. 그걸로 붙고 떨어지고 해요. 이제 0.01점으로 떨어진 데 사람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 문제를 보면 여기 문제에서 준 문자 한번 볼게요. K를 볼츠만 상수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 H는 플랑크 상수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죠. 문제에서 준 상수가 이렇게 물리 상수가 두 가지. 볼츠만 상수 K, 플랑크 상수 H. 근데 볼츠만 상수를 우리 흔히 학부 열통계 교재에서 KB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양자역학 교재 보면 플랑크 상수 대신에 디렉 상수 하바를 많이 쓰잖아요. H를 2로 나눈 거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준 문자가 볼츠만 상수 K와 플랑크 상수 H이기 때문에 볼츠만 상수를 KB로 쓰거나 플랑크 상수 대신 디렉 상수 하바를 쓰면 틀립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 문자, 첨자, 부호, 물리량 확인을 이제 시험을 볼 때 마지막에 검토 시간을 꼭 남겨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오프닝이 생각나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넘기라는 이유가 이런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가끔 문제 중에 정말 이제 지뢰 문제 같은 게 꼭 있어요. 4점짜리 몇 점. 근데 그거 하나쯤 그냥 버리고 다른 것들 검토해서 점수를 얻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새로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딱 이제 10분 남았는데 검토를 못했어요. 근데 한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근데 10분 안에 못 푼 그 문제를 풀 확률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오프닝이 생각이 처음에 안 나갔고.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문자, 첨자, 부호, 물리량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점수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전기장이 그 빵꾸 뚫어놓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마지막 물어보는 게 전위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위 계산이 너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에 거 구할 수 있는 거, 앞에 물어보는 거 2개랑 풀이 과정에 V는 인테그랄 딱 이것까지만 썼어요. 이것까지만 쓰고 넘어가니까 소요된 시간을 줄이면서 이제 딱 이제 3분이래. 3점만 이렇게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모음 답안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현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풀이 과정과 함께 적으시오는 정말 이제 핵심만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운동량별 이제 상태 밀도랑 이제 보스 아인슈타인 분포 함수 이렇게만 곱해준다. 이게 미소 개수다. 이렇게만 간단히만 적어주면 됩니다. 무슨 여기에 보면 이제 밑에 리만 제타 함수 갖다가 이런 식을 줬거든요. 이거를 막 이 KT분의 E 엡실론을 변수 치환해서 뭐뭐 하면 막 이제 고등학교 막 서술형 풀듯이 그렇게 안 써도 됩니다. 딱 이제 핵심만 적어주고 이런 식 간단하게만 적어주면 충분히 이제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풀이 과정에 제발 줄줄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승현쌤이 중간중간에 수업 중간에 외우라고 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 공식들은 전부 외우세요. 물론 이제 머리가 좋으면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암기한 거 절대 못 이겨요. 진짜 암기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 문제를 보면 두 번째 V제로분의 V1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 이렇게 써있죠. 이거를 정말 운동량 보존이랑 이제 반발계수 혹은 이제 운동에너지 보존 이런 거랑 연립해서 직접 풀려면 계산량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특히 이제 반발계수는 그렇다 쳐도 운동에너지 보존을 하면 이제 2차 방정식에다가 연립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승현쌤의 일반물리 교재거든요. 일반물리 교재에 있는 충돌 공식이에요. 이거를 외우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금방 이제 2줄 이내로 풀이를 완료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진짜 이거를 풀이 과정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제 답은 요거로 써도 풀이 과정은 그냥 운동량 보존이랑 뭐 운동 에너지 보존 이런 거 연립한 거로 써만 놓고 그냥 계산은 요걸로 해서 답 요거 쓰면 됩니다. 그 풀이 과정을 아까도 말했듯이 다 이런 걸 일일이 계산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이제 보자마자 이 생성성 공식 써서 금방 풀었습니다. 그리고 FAQ 이야기를 할게요.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셨나요? 이제 카페나 인스타 보면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만큼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루 공부 시간 의미 없어요. 하루 공부할 분량을 정하세요. 그리고 분량을 정하고 그 분량이 끝나면 쉬어요. 이제 임용은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하루 공부 시간 한 의미 없다는, 예를 들어 무슨 공스타나 무슨 열품타에 정말 12시간 찍었다 막 이런 거 올라온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보면 공부 조금 책 펼쳐놓고 하다가 막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멍 때리고 딴짓하고 이렇게 해서 12시간 채우는 거 정말 의미 없거든요. 그냥 차라리 딱 하루 공부할 분량 정해서 딱 집중해서 그거 빨리 끝내고 쉬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스터디는 안 하셨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는 1차 스터디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충분히 이제 정 선생님 카페를 활용하면 이제 질문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는 9월까지는 집에서만 강의 들으면서 정 선생님 카페에서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이제 많이들 한 질문이죠. 이것도 서웨이, 파울스, 그리피스, 슈레더 등 학부 교재 이런 거 봤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교재를 아주 잠깐 참고하는 정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는 문제를 풀지는 않았어요. 이 학부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학문적으로 좋은 문제인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임용이랑은 조금 취지가 달라서 이 푸는 거를 굉장히 이제 추천하지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교재를 잠깐 참고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정 선생님 교재에 충분히 개념 설명이 다 잘 돼 있거든요. 저는 그냥 잠깐 보긴 했는데 솔직히 웬만한 분들은 이거 안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학부 교재 문제 푸는 거 진짜 미친 짓이고요. 이제 누가 나는 제가 너무 싫다, 쟤는 무조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쟤한테 이제 이거 그리피스 양자역학 이거 정말 중요한데 꼭 다 풀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은 친구한테. 마찬가지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무슨 물원 물투 이거 안 풀어도 돼요. 이거 수능이랑 임용이 취지가 너무 달라서 실제로 문제 보면 정말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수능은 굉장히 그러니까 막 우리 입장에서 개념이 막 엄청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막 엄청 꼬아놔요. 근데 임용 문제는 정말 이제 제일 어려운 한두 문제 이런 것만 빼면 핵심 개념을 아느냐 마느냐로 좀 많이 갈리거든요. 핵심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풀이가 딱 이제 오프닝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데 정말 핵심 개념을 잘 모른다, 애매하게 한다 이러면 오프닝이 안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몇 등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그냥 이거 다시 봐서 적어왔어요. 뒤에 4번 통합 모의고사 점수 등수는 솔직히 그렇게 물론 모의고사 등수 자체가 의미 없지만 진짜 통합 모의고사 등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6번의 실전 모의고사 등수만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 대충 전체 한 60명 정도 됐어요. 24등, 제일 높게 한 거 5등이었어요. 24, 5, 34등 여기 그때 정말 못 봤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내가 정말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 근데 이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건지, 뭘 못하고 뭘 잘하는 건지. 그리고 뒤쪽 가면 이제 10등대를 그래도 유지한 편이었습니다. 이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모의고사 등수 몇 점 맞아야 몇 등 해야만 뭐 서울 붙을 수 있냐 경기 붙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했죠. 이제 모의고사 등수 거의 2자릿수였는데 이제 서울 석차 8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당부를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학부생 이걸 보는 게 학부생이라면 이제 학부 전공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임용 준비할 때 크게 도움이 돼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임용 공부할 때 이런 거는
안 보아도 된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학부생이라면 그것들을 그냥 잘 받은 게 나중에 임용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이할 때 더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달리지 마세요. 무슨 아까 말했듯이 무슨 있다 보면 하루에 무슨 12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막 인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달리다가 지쳐요. 임용 정말 길게 오래 봐야 하는 게임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공부 시간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 할 분량 정해서 그거 끝나면 쉬세요. 저는 진짜 딱 할 분량 그것만 정해서 그거 끝나면 그냥 쉬었어요. 그냥 뭐 음악을 듣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그냥 하고 쉬었어요. 그래서 막 물론 스트레스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막 나름 공부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적당히 쉬어주면서 교육학이든 전공 이거 정말 이제 정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와 나 이거 지겹도록 봐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너무 지겨워서 봐도 이제 너 안 까먹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때가 공부 복습의 끝이 아니야. 그때가 시작이에요. 이거 정말 정 선생님 맨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복습은 이제 정말 머리에 이골이 날 때가 시작이다. 이거 정말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와 나 이거 보자마자 눈에 자동적으로 풀이가 떠오를 때까지 봐야 돼요. 이게 임용 물리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물리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정말 그 물리를 잘하는 거랑 물리 시험 잘 보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의고사 등수 집착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시간 관리 전략 그리고 본인 틀린 영역을 점검하는 용도지 등수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저도 모의고사 34등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금방 떠오르지 않은 문제 그냥 넘기세요. 풀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데 목매다가 진짜 3000%로 빠질 수가 있어요. 시간도 버리고 점수도 못 받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정말 이제 이건 나중에 풀어라 하는 문제가 정 선생님도 맨날 강조하는데 나중에 풀어라 하는 유형이 있거든요. 2차원 충돌 문제, 그러니까 상대론 충돌이든 고전역학 충돌은 2차원 충돌 문제, 그리고 공간상에서 이제 전자기장 조절, 로런츠 이미지, 이온이 그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풀고 이제 RLC 회로 이거 세 가지는 웬만하면 마지막에 푸세요. 물론 이제 올해 나왔던 로런츠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시간 여유를 갖고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린 2차원 충돌, 상대론 충돌이든 고전역학 충돌이든 뭐 RLC 이 로런츠 문제는 마지막에 풀길 추천해요. 아까도 말했죠. 제발 부호, 문자, 첨자, 벡터 표기 물어보는 물리량 이제 점검해야 돼요. 이제 물어보는 물리량 이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루트 5분의 i 이런 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 보통 양자역학 할 때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이거 먼저 써놓고 이런 식으로 풀이 이런 식으로 이걸 써놓고 시작하세요. 이런 거 이거 안 써놓고 그냥 바로 P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거 C를 갖다 써요. 예를 들어 C가 루트 5분의 i 이런 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드리면 예를 들어 이게 루트 5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물리량 무조건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까 말했죠. 0.01점 차이로 갈리는 게 임용이에요. 이것만 점검해도 최소 4점 가까이는 챙길 수 있거든요. 이제 풀이 안 떠오른 지를 문제 하나 붙잡고 있느니 그거 버리고 다른 문제를 검토하는 게 점수 확보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1차 고득점 얻는다면 과교론 점수 잘 받으세요. 전공 내용학 점수는 40점대 중반부터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46점이랑 50점 이제 난이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전공 내용학 46점이면 그냥 우리 그 모의고사 치는 그 인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여기 잘하는 편인데 50점이면 진짜 이거 거의 전국 탑급이에요. 진짜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비해서 과교론 점수를 18점에서 22점으로 올리는 것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공 50점 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과교론 20점 넘는 사람은 정말 널렸어요. 저도 모의고사 때는 과교론 점수가 20 넘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잘 봐서 이제 24점 만점 중에 23점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포기 안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과학교육론 저 교직기술 출신이라 과교는 정말 처음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연습해서 결국 이제 23점 받아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데요. 그리고 1차 점수가 커서로 더 높다고 2차 대충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2차 얘기는 여기서 잘 안 하겠는데, 왜냐면 정승현 쌤 강의 그거 관련해서라 1차 무슨 커플 15는 2차 시험장 가서 9마리나 해서 합격인 이런 말 엄청 돌거든요. 근데 이거 말 진지하게 믿으면 안 돼요, 진짜. 1차 점수가 어떻든 2차 준비는 열심히 해야 돼요. 시험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는 놀아도 되거든요. 1차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뒤부터 2차 준비 열심히, 실험이든 이 수업 시간이든 면접이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를 하시든 뭐 학원을 이렇게 와서 오시든. 그래서 내가 2차 점수 잘 받을 자신이 없다 하면 최대한 1차 점수 잘 받으세요. 저도 아까 (1차) 점수가 이번에 컷이 65점이었거든요. 84점, 제가 이제 컷에서 19점이 높은 거예요. 이 정도 받으시면 솔직히 2차 조금 덜 봐도 높은 등수로 합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차 정말 자신 없으시면 1차 점수 잘 받으시는 게 좋아요. 1차 점수는 높을수록 무조건 좋아요. 1차 높은 게 합격 확률도 높여줘요.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썼던 거고, 이거 라플라스 방정식 풀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노트에다가 풀이 적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물론 저는 깔끔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노트 한 권에다가 이렇게 풀이 다 적고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2025년 임용 합격을 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